아, 어려운 거 있으셨으면 같이 보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근데 문제 자체가 몇 개 안 돼가지고 그죠? 뭐 요거 아니면 이런 데인데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튀어봅시다. 여기로 세 번째 시제예요. 얘는 아니 뭐야? 우리가 우리 시제에는 또 문법대 꼼꼼히 다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포인트, 현재에 대해 과거라고 써 있는데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죠. 항상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하는 것, 지속적인 성지, 불변의 진리, 습관 등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라는 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 똑같은 모습인 걸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우리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미래 시제랑 미래 시점 부사구랑 같이 쓰여서 가까운 미래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얘 기억해 주셔야 되죠. 시제일치의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역사적 사실은 항상 미래 시제로 표현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문 3개 그냥 빨리빨리 같이 보고 넘어가 버립시다. 1번이요. Mom enjoys is enjoying 에서 어머니는 매일 아침이에요. 아침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제. 2번 에이브람 링컨 이미 유명한 분인데 돌아가셨잖아요. 안 봐도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역사적 사실일 테니까 그래서 이분은 노예제도의 폐지를 이끄셨다. 19번 19세기에요. 과거겠죠? 그럼 3개월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 가주시면 될 거고요. 얘는 뭐 너무 간단해서 호시라고 하기도 애매하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버립시다. 그리고 진행 시제에는 포인트라고 할 만한 건 얘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현재의 진행 시제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더라 였어요. 그래서 뭐 되게 길게 써 있는데 쉽고 짧은 문장 말씀드리면 I am going vacation. 나 휴가 가요.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요. 이런 경우가 해당돼요. 가까운 예정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현재 진행 시제더라. 그래서 빨리빨리 보고 마찬가지로 넘어가 버릴게요. Q 1번, 2번. 마이클은 Thanksgiving dinner 추수감사절 왜죠? 쟤는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있었어요. 그럼 아들이 오늘 오후에 전화했을 때요. 그럼 과거 진행형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문법 교재에서 시제할 때도 말씀드린 건데 과거 진행하고 이렇게 왼절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에 못생겼으니까 예쁘게 줄을 쳐야겠다. 죽어라. 과거 진행하고 왼절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에 선후 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얘가 먼저, 얘가 나중. 그래서 진행형이 왼절보다 먼저 시작돼서 늦게 끝날 거예요, 보통. 그 다음에 2번. In the next 50 years, 다음 50년 동안에 people may live to be more than 120. 그럼 사람들은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우리 최근에 투부정사 용법 봤잖아요. 부사적 용법의 결과 정도 되겠네요. 사람들은 120살아서 그 결과 120살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겁나 오래 사네요. Some futurists say 몇몇 이거 미래학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미래학자들은 이런 말을 한답니다. They will be work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They will be working. 그래서 최소한 여기부터 문제였으면 좋았을 걸. work하고 be working하고 쟤는 왜 저러죠? 왜 그래요? 뭐죠? 조증이에요, 조증? 어디가 아파요, 이 자식아? 봅시다. 완료 시제, 과거 시제요. 그러면 완료하고 과거하고는 요거 우리 시제할 때도 조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이 과거 시제에는 보통 뭐랑 쓰이더라? 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시점이기 때문에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시제라고 하는 애 현재, 과거, 미래라고 우리가 부르는 소위
단순 시제예요. 현재, 과거, 미래. 얘들은 기본적으로 시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 시제, 현재, 과거, 미래는 시점이고 완료 시제라는 건 뭐 현재 완료건, 과거 완료건, 완료 시제는 기본적으로 구간 내지는 기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 부사구 중에서 기간을 의미하는 부사구가 같이 쓰이겠죠. 그래서 since라거나 since 내지는 그리고 for 이라거나 이런 애들이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봅시다.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당연히 현재 완료를 쓸 거고요.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시작된 개념적인 요 시제를 대과거라고 하죠. 대과거에서 시작된 일이 기준이 되는 시점까지가 좀 이 말을 쉽게 쓰면 뭐예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이걸 과거 완료로 쓰더라.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지금 플러스 해가지고 yesterday, last, ago 등과 같이 점점점 여기 시점 부사구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last는 last night, last month, last 뭐랄까요? Thursday 이런 식으로 지난 땡땡땡 ago는 얼마 전에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뭐 혹은 굳이 뭐 추가를 하자면 in 뒤에 연도 같은 애들도 포함일 거고요. 아니면 주로 when 절과 같이 쓰였으면 얘도 시점을 의미할 겁니다. 근데 이제 왼절 같은 경우는 살짝 조심을 하셔야 돼요. 특히 왼절이 대과거랑 같이 쓰이는 경우에는 얘가 꼭 시점이 아니라 과거 완료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우리 책에 나올 겁니다. 그런 문제도. 바로 있네요. 3번에. 1번 봅시다. 모하메드 제말, 이름 신기하네요. 제말 씨는 2년 전에, 이거 뭐예요? 시점이네요. 그러니까 과거. 그리고 여기는요. I didn't sleep well 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뭐가 있어요? since가 있네요. 뭐뭐한 이후로죠. 과거에 moved니까 얘가 과거네요. 과거에 이렇게 된 이후로 다시 말해 현재까지 얘는 기간 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 못 짜오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왼절 시점이에요. 그래서 과거 시제 쓰려고 했는데 답이 이것밖에 없네요. 그래서 train left라고 써도 상관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차이가 생겨요. 내가 평평해서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도착한 이 시점에 여기에 만약에 train left라고 해버리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도착 땅 하니까 기차가 뿅 하고 간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왔어. 근데 이미 기차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얘기죠. 그럼 시점상 얘가 더 앞서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면 이렇게 헤드 PP로 대과거를 의미해 주시면 되겠죠. 조금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엄밀하게 had left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일이에요. 근데 already 이런 부사가 같이 쓰이면 얘는 과거 완료 용법 중에 얘는 뭐예요? 완료에 해당하는 거죠. 과거 완료 중에서. 그래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과거 시점에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대과거를 의미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이제 얘는 시제일치의 예외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의미의 시제도 현재 시제로 나타내더라. 그래서 중학교 때 많이 배운 거잖아요. 왼절 이프절에서 죄송합니다. 왼절 이프절에서 위를 잘 쓰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 물론 주의하셔야 되는 건 맞은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한 발 더 나아갑시다. 그럼 그리고 when절이나 if절이 얘네들이 항상 부사절로만 쓰이는 건 아니죠. when이 의문사의 역할을 할 때 의주동, 간접 의문문은 명사 역할하고요. if절은 원래 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면 그때는 명사절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냥 will을 써주시면 됩니다. 맥락상 미래라면 will 쓴다라고 쓸까요? 그래서 얘를 주의해 주시면 돼요. 굳이 뭐 예문까지 필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하나 써드릴게요. When she 이고 will arrive 뭐랄까요? is important. 이만큼이 when절입니다만 얘는 의, 주, 동의 형태를 갖는 간접 의문문이고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죠. 그래서 요렇게 will을 써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뒤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나 격언 등은 시제일치에서 예외가 된다. 항상 현재로 써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 알고 계실 겁니다. Q 1, 2, 3번 같이 볼게요. 1번 if it rain or rains네요. 근데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If it will rain이라고 했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if it rains 해야 되겠죠? 2번 토요일 아직 안 왔습니다만 if절 조건의 부사절이잖아요.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되는 2번 the teacher told us that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The grass is 혹은 was always greener. 이 표현 혹시 아실까요? 직역하면 잔디가 항상 더 푸르대요. 어디에서?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이 표현은요, 내신에서 보통 본문 내용 같은 거 나오고 위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속담을 쓰세요 정도의 내신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속담 문제는 내신 객관식에 꽤 나오는 편이에요. 얘는 옆집 잔디가 항상 더 푸르거든요. 우리 집보다. 그럼 우리말로 치면 뭐예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담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래서 왜 그 서양 애들은 주로는 아니죠. 애들도 대도시에는 아파트에 많이 사니까. 근데 이제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얘네들 주택에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주택에는 항상 잔디가 있잖아요. 보통 그죠? 그래서 보통 뭐 드라이브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집 땅이 한 이만큼 되면 집을 한 여기쯤에다 지었다고 치고 항상 얘들은 차고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대문에서 요렇게 오는 주차장으로 들락날락하는 길이 하나 있을 거고 나머지가 싹 잔디란 말이죠. 이 부분이. 근데 뭐 재밌다고 할까요? 재미없나? 몰라요. 아무튼 신기한 거는 요 잔디를요 잘 관리를 안 하면 얘네 벌금 맞아요. 신기하죠? 내가 내 집 앞 잔디 깎든 말든 네 알 바냐고. 근데 왜 잔디는 어쨌건 풀이니까 벌레도 많이 살고 뭐 이렇게 나쁜 애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집하고 옆집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은 많아요. 근데 얘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담을 이따만하게 안 세우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조그만한 나무로 된 울타리 같은 것만 하나 쳐놔요. 우리 집 잔디랑 얘네 집 잔디랑. 근데 여기 잔디가 뭐랄까요? 그 해충 같은 게 뭐 기생충 같은 게 여기 번식을 해갖고 우리 집으로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잔디를 되게 예쁘게 잘 관리하는 게 얘들 의무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애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아빠의 영역에 해당되는 게 잔디깎기예요. 그래서 잔디를 우리 여러분 산소 갔을 때 이렇게 벌초하듯이 이런 거 있잖아. 윙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존나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뭐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할아버지들 이렇게 타고 다니신 전동 휠체어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조작하면서. 근데 이 바닥에 그 벌초용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당, 우리 집 마당 잔디 위에서 그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면 잔디가 깎여요. 그리고 엄청 비싸대요. 이게 나도 잘은 몰라요. 타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짱 비싸대요. 그래서 아빠들의 약간 로망의 아이템? 좀 그런 물건?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 항상 잔디도 매일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자주 깎고 뭐 잔디 관리도 하고 열심히 공을 들여요. 근데 오늘도 잔디 열심히 관리 잘했다고 옆집을 딱 봤는데 어머 씨발 저거 뭐야? 저 잔디 왜 이렇게 예뻐? 뭐 이렇다고 얘기해요. 보통. 뭐 잡소리 좀 한 거고요. 3번 Russell is going to call you when he arrives 아니면 will arrive 라고 써있네요. 러셀은 전화할 거예요. 이만큼이 동사네요. 너한테 전화를 할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는 완전한 절이에요. when 이하는 불필요한 놈이죠. 다시 말해 부사절이란 얘기고 그 중에서도 시간의 부사절이죠. 그럼 will 쓰면 안 되니까 arrive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동사의 쓰임이 나와 있네요. 대동사는요. 개념 자체가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이거 수능이건 내신이건 진짜 문제 많이 나와요. 어법 문제 객관식에서요. 아니면 뭐 객관식에 서술형화, 주관식화 해가지고 지문 하나 던져놓은 다음에 틀린 거 알아서 찾아서 고치세요. 이딴 문제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애예요. 그러면 대동사라는 애를 그냥 더러우니까 이렇게 씁시다. 그냥 대동사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종류를요. 그래서 대동사의 종류는 일반 동사 혹은 그 뒤에 뭐 목적어 이하 덩어리들을 대신하는 경우 목적어 내지는 뭐 부어 이런 애들을 대신하는 애들 이건 부동사죠. 그래서 시제에 맞게 do, does, did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동사가 오고 그 이하를 한 방에 대신하는 게 조동사죠. 그리고 비동사를 대신하는 게 당연히 비동사 뒤에 이하의 덩어리를 대신하는 게 비동사예요. 글씨가 또 올라가고 있나? 그리고요. 비동사에 이제 아류작들 있잖아요. be 플러스 ing도 있고 be 플러스 pp도 있고 이런 애들 그냥 다 비동사가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요. 완료 시제요. have, has, had, pp. 완료 시제의 대동사는 have 동사요. have, has, had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대동사라는 건 우리 요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yes, no question이라고 하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그리고 의문문의 대답 생각하시면 되죠. 요거 연상하시면 간단하잖아요. 비동사로 물으면 비동사로 답하는 것이 더 잘 씁니까? 그죠? Is he killed? 그 사람 칼 맞아 죽었나요? Yes, he is요. 이렇게요. Can you swim? 수영하실 수 있어요? Yes, I can요. can swim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동사의 개념은. 그래서 되게 간단한데 생각보다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게 의식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일단 개념을 잘 잡아 놓으시면 우리가 문제 풀어가면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말 써 있어요.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이다. 동사를 대신하는 말이다. 일반 동사를 대신할 경우에는 두 동사가 쓰이고 비동사를 대신할 때는 당연히 비동사가 쓰이면 돼요. 경우에 따라 조동사가 쓰일 수도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예를 들어서 쓰지 마세요. 그냥 바보 같은 문장 쓰게요. He became ill and after that I did. 뭐 이 정도가 대동사가 쓰인 예예요. 걔는 아팠어요. 아프게 됐고요. 그 뒤로 나도 아팠어요. 이런 말이죠. 얘가 하는 말은
became ill. 이만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로 해봅시다. 짧게 쓸게요. 걔는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 뒤로 나는 의사가 못 됐어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I didn't라고 써버리면 이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잖아요. 응, 의사 안 해? 물론 정신승리를 할 수는 있죠. 아, 나 의사 못한 거 안 한 거야. 야, 나 같은 사람은 의대를 가면 안 돼. 안 어울려. 정신승리잖아요. 갈 수 있으면 모두가 가고 싶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맞아요? I couldn't became a doctor 이라고 써야 맞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동사가 대동사로 쓰이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경우에 따라 조동사가 쓰일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맥락에 따라서 조동사가 붙는 게 의미상 자연스러우면 이 원래 일반 동사나 비동사가 쓰였을 경우에 그냥 조동사로 받기도 하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EX 예문 한번 봅시다. 예제 solids like wood for example 얘가 주어네요. 이만큼은 삽입이죠. 그럼 뭐 같은 나무 같은 예를 들자면 나무 같은 고체는요. transfer 전송하다, 전수하다, 보내다, 이체하다 가끔 우리 지하철 같은 거면 환승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하철을 잘 안 타나요? 어디 갈 일이 없으니까 잘 안 타죠, 사실. 아, 가요? 다녀요? 아, 그렇군요. 하긴 뭐, 놀러 다니면, 맞아. 여러분들은 이렇게 애들 보면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홍대를 가더라고요. 근데 홍대에 가서 뭐를 하고 왔냐라고 물으면 마라탕을 먹고 코너에 갔다가 인생 네컷을 찍고 왔대요. 아니, 서울대 입구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지하철 타시면 뭐, 우리나라 안내방송 나오고 이번 역은 뭐 어디 할까요? 대림 여기입니다. 내리신 분은 오른쪽입니다 하고 나서 짱깨어가 나오나요? 영어가 나오나요? 요즘에 영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러잖아요. This stop is 대림. The exit door is on your right. 이딴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림 같은 환승역이면 아직도 이 음악 나오나요?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이거 아직도 하나요? 조각 같은 소리? 아 그래요? 그 경우에 이제 환승역이면 이러잖아요. you can transfer the grid. 7호선이 무슨 라인이더라? 하도 지하철 안 타니까 까먹었네. 다크 그린 라인인가요? 아, 그래요? 요즘에는 멘트가 바뀌었나? 옛날엔 사당역 같은 게 이랬거든요. You may transfer to blue line, line number 4. 이렇게 말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간에, 거기서 말하는 transfer, 이 이제 갈아타다, 환승하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transfer는요. 기본적인 개념이 send예요. 근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에 가까워요. 그래서 돈이라면 돈이 그냥 어디서 나타나서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위치를 옮기는 것. 사람을 보내는 경우에는 그래서 전근 보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공간을 이동시키는 게 transfer이에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마찬가지. 그래서 지하철 환승의 경우에는 내 몸이 2호선에서 다른 호선으로 움직이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요, 학교를 되게 오래 다녔거든요. 오래 다니기도 했고, 졸업을 되게 늦게 했는데요. 제가 학교를 거의 한 9년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신림역하고 서울대 입구역 어중간한 위치쯤 사는데 신림이 여기쯤 있고 서울대 입구가 한 요쯤에 있으면 너무 많이 좀 덜 가야겠다. 서울대 입구, 신림 뭐 한 이쯤에 있으면 제가 학교가 한양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신림에서 한양대역이 이쪽으로 가면 21개고요. 이쪽으로 가면 22개거든요. 2호선이 총 43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다행히도 신림역이 플랫폼이 가운데잖아요. 서울대 입구, 봉천, 신림 다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빨리 오는 거 타면 돼요. 그래서 보통 시간이요. 얘가 한 41분 정도 걸리고요. 얘가 한 44분 정도 걸리는데 알바냐고. 둘 중에 빨리 오는 거 타면 그냥 돼요. 그리고 이 열차에 타고 있는 어느 누구도 나보다 멀리 안 가잖아요. 나는 가로질러 가니까 난 무조건 앉아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 그냥 서 있다 보면은
얘는 언젠가 나보다 빨리 내립니다. 근데 졸라 열받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건대까지 가는 변태 새끼들. 개열받는데 굳이 거기 서 있어요. 이미 건대까지 왔으면 그다음 정거장 4개 가면 도착이거든요. 시발 이만큼 서 있었는데 기왕에 안 앉아 이러고. 근데 아무튼 그 지랄을 하다 보니까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서 지금 많이 까먹었는데 옛날에는 이거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었거든요. 외워가지고 역순서를. 왜냐면 양쪽을 다 타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한양대역은 플랫폼이 나뉘어 있어요. 찍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다가 그 전광판 있잖아. 열차 어디 오는지 이쪽 가운데 서서 이쪽이랑 보고 있다가 빨리 오는 쪽 타면 돼요. 그리고 2호선이 순환선이라 제가 무슨 짓도 많이 해봤냐면 그 얘는 보통 2호선이 아닌 다른 호선 열차들은 종착역을 말하잖아요. 그죠? 뭐 5호선이면 방화, 마천 뭐 이런 식으로 뭐 김포공항 이렇게. 근데 2호선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열차 앞에 보면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지만 뭐 내선, 순환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나 외선, 순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우측 통행하잖아요. 지하철이. 이렇게 도는 게 외선 순환. 그럼 이렇게 도는 건 내선 순환이겠죠. 어이 바보네. 거꾸로 가야죠. 이렇게 도는 게 내선 순환.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외선 내선인데 아무튼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뭐 신도림행 열차면 여기서 신도림에서 멈출 건데 순환 열차의 특성상 돈단 말이에요. 이거 오래 돌면 진짜 한도 끝도 돌 수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시험 공부를 하려고 이틀 밤을 샌 적이 있어요. 갖고 시험이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끝났는데 수요일 밤새고 목요일 시험 보고 안 자고 공부하고 금요일 아침에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수업이라 한 10시쯤 시험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그냥 하루 더 새자 이러고 자지 말자. 내일 자면 되지 뭐 이러고 10시에 시험이 끝나고 10시 반 30분쯤에 여기서 탔거든요. 지하철을.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로 탔는지가 하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타니까. 그래서 졸릴 거 아니에요, 얘가. 이틀 밤을 샜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난 언젠간 앉게 돼 있으니까 앉았어요. 앉아서 자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느 쪽에 탔는지는 오래돼갖고.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이쪽으로 탔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이제 한 여기쯤에서 앉았겠지. 뭐 건대나 삼성쯤에 앉았다고 치면 이제 좀 자자 이러고 이제 앉아서 잤어요. 눈을 딱 떴거든요. 눈을 딱 떴는데 여기쯤에서 눈을 뜬 거예요. 한 대림 정도에서. 그러면 근데 이제 자다 깨면 좀 멍하잖아요. 심지어 이틀 밤 새내니까 더 정신이 없단 말이야. 대림? 대림이면 3개 남았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잤어요. 눈을 떴거든요. 일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이상해 뭔가. 그죠? 을지로? 씨발 아까 내가 이쪽이었네 이러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내려요? 어차피 돌아요 타고 있으면. 그래서 잤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깨요. 뭐 삼성 역삼 이쯤에서. 근데 한 10개 남았잖아요. 역삼이 10개인가? 이러니까. 그럼 또 자요. 지금 또 이쯤에서 깨요. 당산에선가 깼어요. 당산에선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바꿔 탈까 했는데 당산은 여기 그 플랫폼이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건너서 타야 되면 지하철 요금 더 내야 되잖아. 돈 아까워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시험도 끝났는데 뭐 자자 이러고 잤어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갔는데 4시 40분에 집에 들어갔어요. 이게 몇 바퀴 돌다 보면 이 순환선이 종점이 생기거든요. 일정 시점이 되면. 근데 이 4시 40분에도 왜 도착할 수 있었냐면 신도림에서 공익이 깨웠어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성수행이었으면 6시간 걸려가지고 한양대역에서 2역 간 거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신도림에서 내려가지고. 신도림이면 4개잖아요. 신림에서. 그래서 그러면 되게 개인기가 생겨요. 이 짓을 오래 하면 2호선을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까먹어서 잘 못 외워요. 그 다음에 전철역마다 뭐라고 하는지를 외우고. 근데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라 니들도 한 10년 타봐요. 외워져요. 제가 졸업을 안 하고 계속 그리고 졸업을 못 한 것도 있어요. 보통 대학교는 학기가 8개잖아요. 근데 이제 8학기에 통상 졸업을 하는 이유가 대학교마다 졸업을 하기 위해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고교학점제 뭐랑 비슷하게. 그래서 그게 얼마였더라?
160학점인가? 150학점인가가 이수를 해야 돼요. 150학점인가? 그랬나 보다. 그러면 대충 N빵을 하면은 18학점씩 8번을 이수를 하면 대충 맞잖아요. 그죠? 그럼 적어야겠다. 140학점 정도 되나 보다. 그래서 내 기억에 17학점 정도 들었으면 졸업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럼 맞나요? 7, 8에 56? 18? 136? 대충 이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보통 이제 학교마다 달라요. 학점을 얼마까지 이수할 수 있느냐면 모두가 처음에는 20학점은 기본적으로 맥시멈 이수할 수 있는데 장학금을 타면요. 이게 늘어나요. 28학점까지. 그러면 이제 남들은 20학점을 듣는데 나는 28학점을 들으면 28학점이면 얼마면 졸업이죠? 6학기 하면 되나요? 이러면? 2, 6, 12, 8, 6, 48. 남네요. 6학기도 해도. 그래서 진짜 빨리 졸업하는 친구들은 6학기 졸업도 하고 조금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라 치면 한 7학기 졸업을 하거든요. 네, 저는 대학교를 10학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140학점 중에 4학년 1학기가 되면 보통 평범한 학생들이라면 남은 학점이 30학점 정도 남으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20 몇 학점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14학점이면 일주일에 한 3과목, 4과목만 듣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4학년 2학기는 거의 취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학교 가는 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빠지게 해주고 학교 교수님들도 취직해가지고 회사 나간다 그러면 봐주고 이런 개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수업을 많이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4학년 1학기가 딱 됐는데 앞으로 들어야 되는 학점이 42학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어차피 그게 왜 그러냐면 F를 맞으면요 성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성적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내신이면 뭐 국어, 수학, 영어, 뭐 지금은 1학년이니까 뭐 통사, 통과, 한국사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점수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사에서 F를 받으면요. 이걸 아예 들은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우리 고등학교 단위랑 비슷하게 가면 얘가 뭐 4단위, 4, 4, 4, 3, 3 이런 통과 4일 건데 4단 뭐 이렇게 간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게 얼마냐? 4, 4, 16. 19에다가 한국사가 2 정도에서 21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건데 한국사를 F를 맞으면요. 난 19점밖에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굉장한 성적표를 받았던 게 3학년 1학기인데요. 18학점을 신청을 했거든요. 6과목을 신청을 했어요. 3점짜리 6과목을. 근데 이수한 학점이 6개, 6학점이었어요. 그래서 6과목 중에 4과목에서 F를 받았어요. 학교를 안 갔거든요. 그냥 학교 가기 싫었어요. 학교 가고 안 가고 뭐 했냐? 카트라이더 했어요. 존나 열심히 했어요. 진짜로 인생을 걸고. 그래서 저 개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 뭐 1세대 정도의 시대인데 그게 그 당시에 백화점이나 뭐 롯데백화점이나 뭐 동대문에 있는 몰이나 이런 신세계백화점 같은 데에서 대회를 많이 했어요. 카트라이더 대회를. 그래서 개인전 1등하면 상품권 100만 원이고 팀전 1등하면 상품권이 300만 원이에요. 5명이 팀인데. 근데 그거 졸라 많이 따고 다녔어요. 그래서 명동 롯데 본점에서 한 것도 개인전 1등, 팀전 2등 했고 그 다음에 남대문 신세계 본점에서 했을 때는 개인전 3등, 팀전 2등 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네, 아무튼 알게 뭐냐고 졸업장만 따면 되잖아요. 어차피 대학교 졸업장 따러 갔는데 네, 뭐다 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교 가시면 열심히 다니세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닥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튼 갑시다. 그리고 일단 학교를 싫어한 것도 있어요. 제가 현역 때, 고3 때 한양대를 붙고 안 갔거든요. 한양대 사회대를. 재수해서 한양대 사회대 다시 갔어요. 붙었는데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재수를 박았단 말이에요. 재수를 했는데 수능을 또 조져버렸네? 이런 식으로 어디 가야 되지? 이러고 봤는데 또 같은 데인 거예요. 그래서 현타가 존나 세게 오잖아요. 이러면. 근데 그냥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삼수하면 안 돼요. 이랬더니 군대 나가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1번 봅시다. Pronunciation is as important in speaking as grammar. 보니까 as 보이네요. 동등비교죠? 그럼 발음은 중요해요. 말하기에서요. 뭐만큼이나 grammar, 문법만큼이나예요. 그럼 grammar is가 쓰인다면 얘가 대신하는 것 is
important가 되겠죠. 그래서 does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앞에 동사가 비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is important는 is가 대신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요. 그 다음에 2번 The washing machine not only cleans the clothes. 그럼 세탁기는 일단 친구들이 있네요. not only 보이고 아이고야 벗이 보이네요. 그러면 세탁기는 옷을 빨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it is 혹은 it does라면 얘를 쓸 거면 대동사인데 이건 일반 동사인 거고 대신 받는 게 얘는 비동사여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동사는 누가 봐도 cleans니까 일반 동사죠. 얘로 does로 받아줘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대동사랑 같이 자주 쓰이는 so가 있어요. 여기 so는 보통 그렇게라고 해석하고요. 이 자체는 부사예요. 얘 자체는. 근데 얘는 앞에 있는 부사를 대신 받는 게 아니라요. 앞서 언급한 내용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럼 대동사예요? 대명사예요? 뭐예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도 받고 동사도 받고 명사도 받고 앞에 절도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의 모시기가 아니라 그냥 특이한 부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 so가 대신하고 있는 게 얘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게 cleans, clothes가 되겠죠. clothes. 그리고 6번을 가봅시다. 특정 전치사와 어울리는 동사. 우리 이거 동사 파트 우리 문법에서 1단원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워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들 복습 테스트도 보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네들 이름만 듣고 갑시다. Remind A of B에서 of는 정보 전달의 of라고 부르더라 였었죠. 그 다음에 praise A for B에서 이 for은 뭐예요? 사유의 for이요. 사유나 이유죠. 그래서 praise, blame 말고도 뭐 criticize도 괜찮고요. thank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provide, supply A with B에서 이 with는 제공, 공급의 with라고 불렀었죠.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from은요. keep A from B에서 from은 금지의 from. 그래서 여기 A of B, A for B, A with B, A from B 이 친구들은 해석을 다 사형식처럼 하시면 되는 거죠.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그래서 for은 좀 빠지겠네요. A에게 B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있었는데 여기 빠진 거 하나만 더 적어 놓읍시다. 그러면 뭘 쓸까요? A of B 해놓고 이건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근데 relieve가 첩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완화시키다도 적어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뭐 제거나 박탈의 of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우리가 외워놓지 않으면 해석할 때 조금 버벅이게 돼요. 물론 영작을 할 때도 중요할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다 보면 of B for B, with B from B, of B 이렇게 있으니까 B 자리는 전치사 뒤에니까 ing 동명사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예제 봅시다. On behalf of the Youth Soccer Tournament Series. On behalf of는 편집글 같은 데에서 꽤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그러면 이제 유소년 축구 대회를 대표해서 이 뭐랄까요? 우리말로 옮기면
대회 조직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I would like to remind you, remind A of B죠. 너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마. 그리고 Q 1, 2, 3번 휴동.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to replace meals. replace는 A with B의 형태로 쓰이는 애죠. A를 B로 대체하다. 그래서 얘랑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애는 substitute죠. 요건 B, A가 근데 순서가 바뀌어요. 통상적으로는 for를 많이 쓰는데요. to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replace A with B랑 뭐가 같아요? 라고 물으면요. substitute B for A라고 한 모범 답안인데요. 우리 독해 지문 보다 보시면 B to A도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목적어가 왜 바뀌냐면 replace는요. 이 자체가 제거하다의 의미를 가까워요. 버리는 거예요. A를. A가 있던 자리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B를 가져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A를 B로 대체하다예요. A는 버리고 B로 대체. 근데 substitute는요. 얘를 교체할 것을 집어넣다예요. 말 그대로 교체하다. 얘를 교체해서 집어넣다예요. 그래서 B를 집어넣는 거예요. 뭘 위해서? A가 하던 역할을 위해서. 그래서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선수 교체하는 걸 보통 뭐라 그래요? substitution이라고 하잖아요. 얘가 교체인데 스포츠 경기라면 이게 선수 교체가 될 거고 우리말로는 일단 교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 교체 선수 투입의 의미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Q2번 봅시다. Nothing would prevent. prevent는 누가 봐도 A from B죠. A가 B 하는 걸 막다. 그 다음에 many language experts praise 한글. 그럼 칭찬합니다. 한글을. 그 이유는 뭐예요? 사유를 나타내야 되니까 for. 그래서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다라는 이유로 칭찬하더라.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문제가 쭉 있죠. A, B, 2번 하고 C 한번 풀어봅시다. 아니, 동그라미 이렇게 번호 안 매겨져 있어요? 네? 아니, 난 근데 위에서 여기 있는 거 같지? 근데 혹시 이 많아. 아니, 지금 1번에 있는데 왜 2, 3번 동그라미 숫자가 안 매겨져 있지? 그리고 너는 프린트가 나와 있는데,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아, 뭐 희한하네. 제가 이 인쇄소를 진짜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프린터로 뽑으면 멀쩡하게 나오는데 왜 여기서 뽑으면 안 나오냐고. 나 이해가 안 가요. 희한하네요. 일단 풀어보시고 쉬었다가 와서 맞춰볼게요.
그걸 알면서 뭐 귀신도 나 그려주는 친구가 하고 빌질감이었잖아. 이 사람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무실감이 없다 이건 되게 애초부터 그렇게 그릴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가 들어보면 이렇게 대화하는 거 그랬어. 음, 이거 뭐야 이걸? 방대책 하면 그래서 해야겠는데. 시간. 아, 이거 너무 많다. 이거 너무 지금 없어. 이거는 지금 학생지 노래를 부르는 내시 그럼 영감한테 저는 지금 4, 5를 들어가. 아, 숙제가 참 내가 사건이 되는 게 그날 그래서 아, 내가 쓰는 줄 알고 계속 좋아하는 내가 한국사람 좋아한다고? 괜찮아? 이거까지 안 해. 이건 진짜 해야지.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우리 나가지 왜 나는 얘기야? 누가 말하는 나 이거 잠시만요.
야, 그거 봤어? 그때는 돈 없네. 이름 무셨다는데 아니, 끝나가지는데. 그럼 이거 차가. 그럼 좀 일찍 사. 아, 싫은데. 저번에 없으니까. 잘안 사. 비행기 시간. 아, 그런가? 자, 진짜 치워. 그렇지. 얘네들 많이 나왔어. 봅시다. 우리요. 2번은 누가 봐도 이프절이 부사절이죠? 내가 너한테 말한다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이죠. 그래서 콤마 there 뒤에 있는 콤마부터 완전한 절의 형태가 오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가목적어, 목적격 보어, 여기가 친목적어.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뭐 살짝 벗어나 있긴 합니다만 요 형태들이 익숙해지시라 그랬어요. 요런 패턴 find, it, 형용사,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생긴 패턴이요. 요런 애들 아이고 우리 못생기게 쳐졌네. 그래서 가목 진목의 구조 동사는 make, find, consider 그 다음에 think, know, find 아니 think, know 하나가 빠졌는데 뭐죠? 안 빠졌네요. 6개. 네, 여기요. 얘네들 6개 있었잖아요. 아니,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이라 그래요. 이제 뇌가 일을 할 만큼 했어요. 나 오늘 스펠링도 되게 창의적으로 써요. 방금도 이렇게 쓰려고 그랬잖아요. 컨디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지 쉽게 잘 섞더라고요, 단어를. 요 6개 동사 뒤에 it 형용사 아니면 it 명사 그 뒤에 투부정사 대절 요 패턴 익숙해지자라고 했죠. 어쨌거나 you will find it difficult not to think of 이 부분은 빠질 거 없이 다 있는 완전한 절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불필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부사고 의미상 조건이네요. 조건 부사절 say 원형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훅 보니까 B의 2번이 조금 아리까리했겠더라고요. 보시면요. Every aspect of human language has evolved. 모든 aspect는 측면, 양상이죠. 그럼 모든 측면이에요. 인간의 언어에 있어서 모든 측면과 양상이 has evolved,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as components of the human brain and body라고 쓰여 있네요. 여기에서 as는 뭐뭐처럼 뭐뭐 듯이에요. 뭐뭐 한 것처럼이에요. 해석을 먼저 해보면 인간의 뇌와 신체의 구성 요소들이 그래 온 것처럼이거든요. 근데 어순이 이상하잖아요. 주어가 생략인가? 얘는 이렇게 그냥 변관펜을 쳐놓고 아래다가 씁시다. 이 부분은요. 얘는 as 대동사 주어 어순의 도치예요. 그래서 얘는 보통 뭐 굳이 이름을 달자면 유사의 as then 도치라고 하는데요. 유사나 비교의 as와 then
얘네들은 패턴이 비슷해요. 여기서는 뭐 then 나올 일이 없고 as 도치인데 as 대동사 주어 패턴이거나 아니면 as 뒤에 의문문 어순이라고 그냥 기억해버리세요. 주로 이런 패턴이 나올 겁니다. have 주어 pp 아니면 be 주어 pp 내지는 ing 그냥 쓸게요. be 주어 ing 이런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as 뒤에 대동사 주어로 주어 동사의 위치가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다만 그 동사는 대동사가 쓰일 겁니다.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대동사 주어도 어찌 보면 의문문 어순하고 비슷한 거고 대동사가 원래 의문문 만들 때 앞으로 나가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as하고 then 도치는 대동사 주어 도치 아니면 의문문 어순처럼 have pp에서 have가 앞으로 나가고 bpp나 bing에서 b가 앞으로 나가는 도치가 일어나요. 근데 얘는 반드시 해야 되는 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보통 뭐 compulsory라고 하거나 obligatory라고 하는데 의무적인 도치는 아니고요. optional, 선택적 도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미를 이렇게 이 도치를 하는 이유가요. 되게 웃겨요. 이렇게 as 물론 여기가 답을 먼저 찾고 얘기합시다. components of human brain and body니까 인간의 몸과 뇌의 구성 요소들 얘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has가 have로 바뀌어야 돼요. 얘가 대신하고 있는 건 have evolved의 의미가 되고요. 그럼 왜 이런 도치를 쓰냐면요. 이렇게 every aspect of human language has evolved 라고 쓰고 그 뒤에 as components of the human brain and body have evolved라고 쓰는 것보다 as have components라고 말하는 게 듣기가 좋대요. 우린 납득할 수 없죠. 혹은 라임이 잘 맞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자.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요. 이렇게 도치가 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주어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as 주어 긴 덩어리하고 have하고 마침표를 딱 찍으면 허무하단 말이에요. 일단 주어가 긴 거 싫어하잖아요. 영어에서는. 동사가 빨리 나오는 걸 좋아해요. 근데 as 뒤에 have하고 딱 대동사 혹은 동사가 튀어나오는 순간 동사는 이거구나. 동사도 그랬듯이구나. 라고 해석이 한 방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런 역할로 도치를 시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하고 B에 들어갈 거 봅시다. Humans have been 여기는요. replacing 해야겠네요. 현재 완료 진행이요. 왜요? 여기에 A with B에서 A에 해당하는 애가 있잖아요. 이 A가 뭐니까요? 얘가 목적어니까요. 목적어가 살아있다는 건 능동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거꾸로네요. B는요. 거꾸로 얘는 A가 없이 바로 뭐가 튀어나와요? with가 튀어나와요. 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타동사인데 없어요? 수동문이에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have already been replaced.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 말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리고 어법 적용 가가지고 2번 한번 풀어봅시다.
봅시다. 답이 되게 빨리 나와서 허무하지 않아요? 눈치상 대동사 단원이니까 여기가 대동사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찍었으면 잘 찍으신 거고요.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왜 누가 답인지. 하지만 however when things are not good 상황들이 좋지 않을 때 제가 방금 things를 상황이라고 해석했는데 thing은 특히 s가 붙었을 때요. 막연한 일반 사물을 나타내기는 하는데 맥락에 따라서 얘를 그냥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때가 많아요. 상황이나 뭐 환경 아니면 일 뭐 이렇게요. 우리말로 치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런 정도의 의미 아니면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렇게요. People tend to think things 그럼 상황이 안 좋으면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Things are worse.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hings 지금 상황이 더 나쁜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Then 비교급 worse 뒤에 따라왔네요. 뭐 보다. They do. 그들이 그러는 것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럼 얘가 맥락상 대신 받아야 되는 건 they are 뭐 bad 정도가 되겠죠. 상황이 물론 they가 대신하고 있는 건 things예요. 이 상황들이 실제로 나쁜 것보다 더 나쁘게 생각한다예요. 네, 얘는 bad를 쓸 필요가 없죠. 대동사로 are 써주면 대신 해주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 하나씩 봅시다. because의 밑줄이에요. 뭐 얘는 구분이 뻔하죠. 접속사 밑줄이면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전치사 들어갈 자리 아닌가 묻는 거예요. because라면 because of 들어갈 자리 아니에요 라고 묻는 거고 뒤에 동사가 보이는 순간 맞은 거죠. 절이니까요. 그 다음에요. This is explained 이렇게요. pp의 밑줄이네요. 준동사 밑줄이죠. 그러면 어떤 거 우리 고려해보자. 이 자리 동사 자리 아닐까 고려해보자. 두 번째 능동일까 수동일까 고민해보자. 여기는 explained가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혹시 능동 아닐까 고민해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pp 말고 다른 준동사가 들어갈 자리 아니에요 라는 거. 근데 어차피 is explained면 당연히 능동수동 묻는 겁니다. 얘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explain은 설명하다예요. 뭐뭐를 타동사죠. 그러면 목적어가 뒤에 없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밖에 없네요. 그럼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구나. 또 뭘로 봐도 괜찮아요? by 행위자는 수동문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수동문이 맞구나. 그래서 뭐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요. reflexivity는요. reflexive가요. 재귀용법의라는 문법 용어예요. 그래서 reflect가 반사하다, 반영하다죠. 근데 reflect가 무슨 말도 있냐면 과거의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성찰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고하다, 성찰하다 얘는 성찰이라는 말도 있고요. reflect는 반사니까 반사하면 갔던 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회귀 이런 의미도 있어요. 회귀 아니면 재귀 이건 뭐 문법 용어입니다. 문법 상황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문법적인 상황일까요? Refers to circular relationship. 문법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냥 회귀라고 하면 되겠네요. 돌아오는 성질. 그 다음에 affecting 4번은요. 얘는 ing 밑줄이죠. 그럼 현재 분사에 밑줄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공간도 없는데 괜히 여기다가 긴병하지 말고 이렇게 쓸까요? 현재 분사 밑줄인 경우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뭐 생각하면 돼요? 동사 자리 아니에요? 예요. 준동사니까. 두 번째 ing니까 능동이네요. 수동 들어갈 자리 아니에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똑같아요. 다른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들어갈 자리는 혹시 아닐까요? 확인하시면 끝. 그러면 여기는요. 이 앞에가 뭘까요? And the effect affecting 이네요. 효과인데요. 영향을 끼치는 효과죠. 영향을 끼치고 있는 효과. 그럼 each other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in a relationship, 관계에서요. 그럼 영향을 끼치는 대상, 여기 목적어가 있잖아요. 명사 뒤에. 얘가 동사라면 목적어가 있네요. 이렇게 쓸까요? 얘는 타동사니까 타동사에 목적어가 있네요. 그럼 능동복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5번 where이잖아요. 얘는 관계 부사의 밑줄이죠.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자리 첫 번째로는 관계 대명사 들어갈 자리 아닐까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다른 관계부사 들어갈 자리 아닌가 정도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reality 선행사로 보이는 명사가 현실이에요. 현실은 장소인가요? 추상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보통 학생들한테 말씀드려요. 관계부사 중에서요. 시간, 방법, 이유, 이외의 경우 그냥 다 where 쓰면 돼요. 명백하게 시간적인 개념 뭐 age라거나 time이라거나 4minute, 3minute, 뭐 minutes라거나 moment라거나 명백한 시간적인 개념이거나 way요, means요 이런 방법을 나타내는 명사가 선행사가 아닐 경우에 이유면요 뻔하죠. reason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그냥 where 쓰시면 돼요. where은 추상적 공간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되게 좋은 면제부예요. 그래서 abstract space라고 하는데 추상적 공간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문법에서 얘기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럼 뒤에 관계 대명사 자리가 아닌가 확인해 보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뒤가 완전인지 불완전인지 확인해 주세요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는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으면 되는 거죠. 봅시다. rising prices. 누가 봐도 얘가 주어. attract 동사일 거고요. buyers 목적어 있네요. 혹시 저기 뒤쪽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나? 하고 조금 보시긴 해야 돼요. whose는 얘를 꾸미는 거니까 이 뒤는 보실 필요도 없잖아요. actions drive prices higher still 여기까지네요. 그럼 관계 부사절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어 동사와 목적어 다 있는 완전한 절.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중에서 2번하고 4번 중에 뭐랄까요? 4번이 더 기네요. 4번 넘기셔서 4번 풀어보고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우리. 우와, 번뜩번뜩. 우. 자,
1번이요. 얘가 주어고 동사로 보여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동사 밑줄이네요. 그럼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첫 번째 동사 자리 아닌 거 아닌가 확인하시면 되죠. 거꾸로 해요. 준동사일 땐 동사 자리 아닌가 확인하시고 동사 자리엔 이거 준동사 들어갈 자리 아니야 혹시? 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사 자리는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능동이니까 수동 들어갈 자리 아닌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동사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자면 주어가 현재 여기는 과거 시제니까 상관없어요. 현재 시제인 경우 이때는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이 동사가 얘도 상관없어요. 대동사로 쓸 수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대동사인 경우에는 다른 대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까지 고려해 주시면 되는데 3번, 4번은 여기서 신경 쓸 필요는 없겠네요. 옛날 얘기니까 과거 시제라서 단복수 상관없고 다른 대동사 어차피 얘가 일반 동사니까 의미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석을 대강 해볼까요? 전 세계에 있는 사업체들은 혹은 회사들은 settled, 정착하다 하면 되죠. 통상적인 의미는 on a division of work. 그럼 분업이라는 환경에 정착한 거예요. between people and computers,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이만큼의 명사 덩어리로 봅시다. division of work, 이게 분업이니까 분업에 정착합니다. That seemed very sensible. 그리고 이 분업을 한 번 더 수식하네요. 저 뒤에서 매우 뭐랄까요? 합리적으로 보인 분업에 정착합니다. settle, 정착하다. 얘 기본적으로 자동사예요. 그래서 동사 자리가 일단 맞고 수동도 들어갈 필요가 없네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정착하다 뭐뭐를 들어갈 수 있는 목적어 되게 한정적이지 않아요? 삶도 정착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정착하다 어디에 장소에밖에 못 나와요. 그래서 settled at, on, in 전면부가 따라오는 자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ing 밑줄이네요. 얘는. 그러면 얘가 현재 분사인가 동명사인가 아리까리 하다마는 일단 준동사니까 첫 번째 이 자리 동사 자리 아니에요? 라는 거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ing는 일단 능동이죠. 현재 분사라면 현재 분사여도 능동이고 동명사여도 능동이죠. 동명사라면 수동이면 being, pp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어쨌건 동사든 준동사든 능수동은 항상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세 번째가 없죠. 여기 준동사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그냥 할까요? 다른 준동사요. 하나만 하는 소린데 이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봅시다. 윗줄에 올라가 보시면 when 절부터가 이 절의 시작이네요. 그럼 when carts full of file folders 카트 말 그대로 카트죠. 우리 밀고 다니는 카트. 그럼 full of는 뭐뭐로 가득 찬이잖아요. file folders 파일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폴더로 가득 찬 그런 카트들이네요. 그리고 traveling 하면 선제분사겠네. 이동하는 travel 여행하다도 맞지만요. travel을 지문에서는 그냥 move의 의미로 이해해 주세요. 이동하다예요. 움직이다. 움직이는 같은가 봐요. between people and departments. 움직이는데 어디 사이를 움직여요? 사람과 department는 부서예요. 부서들 사이를 움직이는 카트들이 뭔 소리야 이게? 이상하잖아요. 동사가 없잖아요. travel, 해야겠네요. travel은 move랑 똑같은 의미니까 자동사예요. 움직이다. 목적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얘가 수상해 보입니다. 나머지 거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operated예요. 일단 생긴 거 보면 동사 아니면 준동사인데 어디 있을까요? Paperwork mine on undergoing nightmare efficiency operated by 그럼 여기가 지금 직역을 하면요. paperwork는 문서 업무예요. 우리로 치면 서류 작업입니다. 서류 작업, 광산. 모르는 개념이 생소한 개념이 들어갔어요. 본인도 특이한 개념을 쓸 거라고 쌍따옴표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콤마 뒤에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콤마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뭐 어쨌건 삽입의 콤마. 그럼 명사 뒤에 오는 덩어리가 보니까 여기도 명사네요. Underground nightmare 이렇게만 봅시다. Of inefficiency 전명구니까 명사 수식하는 거고요. Operated 운영된 이라는 과거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개념인가 보네요. 그리고 수동의 행위자를 나타내는 by도 뒤에 따라오네요. 그럼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네. 혹시 이거 그럼 동사라고 보면 안 돼요? 라고 보시면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 게요. 이 콤마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건 통상적으로 명사 앞에 있는 개념 명사와 이퀄 관계인 명사 덩어리가 오거나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 덩어리가 오거나 아니면 콤마 사이에 우리가 흔히 보는 however, therefore 같은 부사가 삽입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주어 동사일 수도 있잖아요. 가끔 있던데요? 네,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이런 건 안 써도 괜찮아요. 이런 문장의 경우에 절이 삽입될 수 있어요. 주어 동사만. 그럼 사실은 이건 뭐냐? 얘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어 동사가 나머지 절을 원래 목적어로 품고 있던 애인데 그걸 가운데에 끼워 넣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삽입 중에서 절이 삽입되는 형태는 이렇게 콤마 사이에 절이 들어가는 형태는 이 주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문장,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콤마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굳이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써보자면 세 번째 PP 밑줄이니까 똑같네요. 요거 재탕합시다. 동사 자리 아니에요. 능동수동, 수동은 맞아 보여요. 왜? 뒤에 뭐뭐에 의해서 운영된 수동의 행위자를 의미하는 by 이하도 있고요. 그래서 뒤에 내용을 뭐 대충 보면 미국의 personnel, 이게 인사예요. 그럼 인사 담당 부서니까 뭐라고 줄까요? 노동청? 노동청은 아닌데. 우리나라 지금 사람을 담당하는 부서가 뭘까요? 인간 관리를 담당하는 게 뭘까요? 정부의 인사팀이라고 그냥 합시다. 보통 personnel 이게요. 직원 정도를 나타내요. 직원이나 부서 이름이라면 인사팀이에요. 그냥 정부 인사팀이라고 하죠. 뭐. 4번. 그 다음에 complementing 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요까지 일단 절의 흐름이 하나 끊기는 것 같고요. 얘가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죠. ing면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분사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이씨 문장 앞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절 하나고 여기가 절 하나 더 있네요. 그쵸? 주어 동사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콤마부터 죄송합니다. 여기가 문장의 시작이군요. 헤헤헤 멍청이 죄송합니다. 그럼 1977년에 completing 그럼 여기가 ing로 주어일 수도 있겠다. 그럼 뒤에 동사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형용사, 명사. 동사가 없네요? 그럼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뭐구나? 분사구나. 그리고 분사, 부문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야 있잖아.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얘가 동사네요. 동명사, 주어. 그러면 그러네. 그러고 보면 답이 두 개가 되잖아요. 바보야. 그럼 동명사 밑줄이니까 재탕합시다. 요거 그대로 가면 돼요. 동사 자리 아닐까요? 일리가 없죠? 주어 자리인데 능동, 수동 중에서 능동은 맞나요? 뒤에 확인해 볼까요? completing, 완료하는 것이에요. 뭐를? paperwork, 서류 작업을. 얘가 목적어잖아요. 목적어가 있으니 능동이 맞고요. 주어 자리니까 동명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통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투부정사, 동명사 가봅시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우리 최근에 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빨리 읽고 갑시다. 투부정사는 투 동사원형의 형태로 주어 목적어 그 역할을 한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better idea 주어 얘가 이형식 동사 여기가 뭐예요? 주격 보어로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로 들어가면 주어랑 이퀄 관계 더 좋은 아이디어 이퀄 뭐다? 없애는 거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영양적인 가치가 낮은 것을 없애버리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의 구문 뭐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죠. 가주어, 진주어는 반드시 써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써야 하는 건 뭐였어요? 목적어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어로 투부정사만 취하는 동사 나열되어 있는데 굳이 외우지 맙시다. 우린 항상 이걸 그냥 요렇게 뭉뚱그릴 거예요. 미래지향적 동사. 첩자 새끼가 있네요. 얘는 이 지우세요. 이 스파이 새끼가 있네요. 네. 어피어를 지웁시다. 어피어 투부정사는 얘를 보어로 보는 게 좀 더 일반적이니까요. 이형식 동사, seem 같은 의미로. 나머지는 다 매우 미래지향적 동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에 하는 거랑 비슷한 걸 하니까 조금 헷갈릴 법한 걸 추가합시다. 얘네들에서 생긴 거 비슷하고 의미 비스무리한 애들이 헷갈려요. 외우셔야 돼요, 이건. 이거 되게 치사하지만 내신 문제에 가끔 나와요. 어법 문제로. refuse는 투부정사, reject하고 deny는 얘네 둘은 그냥 같이 똑같이 쓸게요. reject ing, deny ing. object 얘는 다동사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동반해야 돼요. object to ing 이렇게요. 거절, 거부, 부정 의미가 비스무리 하잖아요. 얘네들이 좀 헷갈려요. 심지어 reject, object는 생긴 것도 비슷한데 더 헷갈리죠. 한 놈은 ing, 하나는 to ing. 그래서 그냥 입에다 쳐버리세요. refuse to 부정사, reject ing, deny ing, object to ing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봅시다. 아래쪽으로요. She said that 그녀는 말했어요. 여기가 동사네요. 그럼 여기는 뭐죠? 마가렛 태처를 연기하는 것이 되겠네요. 혹시 아는 마가렛 태처 있어요? 저는 일단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 예술 쪽에 다 같이 없거든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책에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유명한 곡일 것 같은데 가끔 되게 예전에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 무슨 마미아였나? 그거만큼 유명한 뮤지컬 뭐 있지 않아요? 되게 유명한 뮤지컬? 캐츠? 뭐 이런 그 내용이 약간 그 독해지문에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막 열심히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혹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막 이랬더니 그래서 어떤 애가 이렇게 여자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주인공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도 계시나 해서 아는 태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뭔지 아무튼 그러면 이 마가렛 태처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건 그녀에게는 뭐였다? 큰 도전이었다. 2번 climbers hoped 그럼 뭐 등반가들이라고 할까요? 등반가들은 희망했어요. 희망은 미래에 이랬으면 좋겠다죠? 투부정사. 그 다음에 education's purpose 교육의 목적이라는 건 뭐 하는 거다? 얘가 주어, 여기 주격, 보어 자리죠?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보어가 명사로 쓰이면 보충 설명한 애랑 둘이 이퀄 관계더라. 목적 이퀄 대치하는 거다.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뭉뚱 그려져 있네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얘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죠?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 얘가 비투용법, 얘가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비투용법은 통상 서술용법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분류하고 얘 의미요. 이제 슬슬 외우실 때가 됐죠? 여러 번 봐서 예정, 가능, 의무, 의도, 운명 이렇게 5가지.
그리고 이건 뭐 최근에 한 내용이니까 대강 넘어갑시다. 우리 문법 시간에 꽤 길게 했으니까요. 1번 봅시다. We were pleased. 얘는 뭐예요? 감정의 형용사죠. 만족한. 감정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얘는 뭐예요?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이라고 보죠. 이렇게 우리는 기뻤어요. 그 영화가 상을 탔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뻤습니다. 그 다음에 The poem is short. 그 시는 짧아요. So it is. 가주어. 여기가 어디 갔냐? 신주어. 뭐 희한하게 써놨네요. It is easy to memorize 하면 되죠. 기억하는 것은 쉽다. 그 다음에요. It is to memorize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딱 봐도. 그죠? 듣도 보도 못한 형태. 3번. Archaeologists came to this island. 그럼 고고학자들은 이 섬에 왔대요. 그리고 뭐 동사가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To dig up. 그럼 파내기 위해서요. ruin. ruin은 뭘 망치다 이런 말도 되지만 얘가 유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유적을 이제 발굴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부사적용법의 목적이 되겠고요. 의미상 주어, 부정, 완료, 태. 지난 시간에 한 거 아닌가요? 그쵸? 오케이. 잘하실 거니까 후다후다 튑시다. 중요한 것만 보고 갈게요. 여기요. 투부정사의 시제가 동사보다 앞설 때는 to have pp라고 쓴다.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완료 부정사라고 부르더라 라고 했죠. 뭐 아니면 투부정사의 완료 형태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완료 투부정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부정사 중에서요. 완료형으로 쓸 수 있는 건 투부정사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내용 보지 않았던가요? 원형 부정사는 완료 형태가 없더라 라는 이야기. 그쵸? 그 다음에요. 투부정사가 수동의 의미일 때는 to be, pp로 쓰더라. 그래서 to를 짬뽕을 시키면 뭐가 돼요? to have been, pp가 되더라. 까지. 그럼 예제 봅시다. The series can be a great opportunity. 이 시리즈는 굉장한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럼 어디 갔니? 심지어 of를 쓰는 경우는 죄송합니다. 사람의 성향이나 특징, 성격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앞에 동반하는 경우죠. 그리고 문장 형태가 뻔하다 그랬잖아요. It is 형용사 of 명사 이런 형태로만 간다고. 그쵸? 주어가 시리즈니까 for 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Q 1번 가봅시다. There was no reason, 이유가 없었어요. For her. 그녀가 투부정사 할 이유죠. 형용사적 용법인데 의미상 주어 for her 붙은 거고요. We were advised. 우리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준동사의 부정은 모두 똑같죠? not을 준동사 앞에 둔다. 그 다음에요. 3번. I'm sorry to have kept you. 뭐 이런 정체모를 형태가 있네요. 이때 투부정사는 부사수식이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여기도 유감스러운이죠. 혹은 미안함도 괜찮겠네요. 여기는요. 그럼 얘도 감정이니까 그 감정의 원인이 되겠네요. 감정의 원인 부사적 용법. 그 다음에요. Jake jumped with joy. 얘는 팔뚝팔뚝 뛰었어요. 그리고 뭐 해서요. 여기도 감정의 원인이네요. 그럼 팔뚝팔뚝 뛰었다라는 건 기쁨의 표현일 테니까. 그래서 to be chosen 해주시면 되겠죠. 선택받게 되어서 진짜 개열받네. 재채기가 안 나올 때 재채기가 나오게 해주는 기계를 만들면 좋겠어요, 누가. 살 것 같아요, 진심. 개빡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예요. 동명사는 동사 원형의 ing 형태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동명사의 부정은 not을 앞에 쓴다. 그래서요. 사실 동명사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요거죠. 이거요. 그래서 코 좀 풀고 올게.
와우. 그래서 얘네들은요, 외우셔야 돼요.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요, 사실은 많이 많이 외워놓으면 외워놓을수록 좋아요. 빠져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involve가 안 보이네요. 뭐 이 정도 집어넣어 보시고요. practice는 있네요. 어차피 뭐 이런 애들은 다 중학교 때 외운 거 아닙니까? avoid, enjoy, finish, give up 이런 애들, postpone, 그쵸?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뭐 그만 쓸까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일단 제일 쉬운 게 없네요. 마인드 있네요. 피니시도 있고요. 포스폰이 있는데 얘가 없네요. 딜레이요. 오케이, 뭐 이 정도 갑시다. 그래서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애들은 사실 많이 외워놓으면 외워놓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우리가 영작을 할 때도 학교에서요. 그 서술형 영작 문제를 배열로 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배열로 주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배열해야 될 단어가 20개 넘어갈 때요. 그러면 단어를 봐도 어차피 이거 안 외워놓으면 못 써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지 않나요? 그 그죠. 문형용어 시험지 단어 한 30개 넘게 40 몇 조각 찢어놓고 배열하시고 그게 배열이에요. 영작이지. 그 단어 주는 거나 안 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사실 단어를 주는 이유는 점수를 깎기 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건. 왜냐면 막 쓰다가 혹시 여기에 있는 단어 빼먹었으면 점수를 까버리려고. 그건 되게 악의적이에요. 거기는 문제가. 아무튼 그러면 1번 passing the driving test is one thing. 그럼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는 건 한 가지의 일이고 and being a good driver 이렇게 해야 주어가 되겠네요. 갑자기 명령문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좋은 운전자가 되는 것 다른 일이다. 2번 consider 그냥 기계적으로 가야 돼요. consider ing mind wearing ing인데 부정은 not을 앞에다가 붙입시다. 목적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아마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들일 거예요. 혹시 요거를 아직 못 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얘는 모르시는 분이 계셨을까요? regret 투부정사, remember, forget 투부정사 ing는 다 알고 계실 거고 투부정사가 얘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투부정사가 미래, 동명사가 과거 얘네 둘의 기본적인 성질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추가적으로 하나만 적어둡시다. 우리 문법 시간의 교재에서도 본 내용이긴 한데요. 어디다 써야 될까요? 요거만 쓰고 마칠게요. 요구나 필요 동사.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은 want나 require 같은 애들. 니들 빼먹었네요. 얘네 뒤에 동명사 목적어가 오면 우리 문법제도 한 거예요. 이거는 뭐랑 같은 거다? 이렇게 갑시다. to, be, pp랑 같은 거다. 그래서 my watch needs fixing 이렇게 쓰는 경우예요. 근데 얘네들 통상적으로 뒤에 투부정사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때 fixing은 뭐랑 같은 의미? to be fixed랑 같은 의미. 그래서 요구 필요 동사 뒤에 ing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한다예요. 그래서 이 동명사 목적어를 능동이지만 수동으로 해석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문법 교재에도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3 하나 했구나. 그러면 숙제를 그냥 여기까지 드려볼게요. 93페이지까지. 그래서 우리가 풀어놓은 것도 많아서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1월 13일 토요일 일단 숙제는 여기까지요. 네, 이렇게 하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